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연일 적극적인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예전과 달리 신중한 발언으로 전라남도를 자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과 한평 지역 여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맞이했다며 비상시국회의를 출범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우리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이 가뭄에 힘들어하는 광주를 돕겠다며 생수 10만 병을 광주시에 기부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한때 갈등을 빚었던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문을 적극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강기정 시장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듯 신중한 모습입니다. 두 단체장의 달라진 모습이 군공항 해법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두고 예전과 달리 연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실국회의에서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광주 현안으로만 여기지 말고 전남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다 같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김영록 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은 약속대로 무안공항과 통합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반대가 많은 무안 군민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마련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정무안군이 그런 것을 거부한다면은 전라남도가 국방부나 광주시나 또 국토부나 협의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광주시의 통큰 결단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약속대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군공항을 어디로 빨리 이전할 건가에 고민에 집중돼야 되고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평군 편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과 달리 전라남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김영록 지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KBS 광주총국이 최근 한평군과 무안군을 상대로 치른 여론조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여론은 한평이 37.3%, 무안은 30.3%를 나타냈는데 무안은 반대 여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두 광역단체장의 적극적인 혹은 신중한 행보가 어떤 여론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어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3곳과 개인위원 112명이 참여한 비상시국회의는 광주 동구 YMCA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운영 전반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위와 경제정책 실패, 외교 참사와 한반도 위기 조장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낮부터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구름이 걷히면서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아직 낮아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 지역 10개 기업이 생수 10만 병을 광주시에 기증한 건데요. 광주시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박람회 유치를 함께 응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수 3만 개가 실린 대형 화물차가 광주시청 광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뭄 극복을 함께 하겠다며 고통 분담에 공감한 부산기업 10곳이 광주시에 기부한 생수입니다. 광주에 도착하는 생수는 모두 10만 병, 1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생수 기부에 나선 부산기업들은 가뭄 등 물 문제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영호남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도 또 받는 어떤 그런 상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 내민 도움의 손길에 광주시도 화답했습니다. 부산시가 유치에 힘쓰고 있는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는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부산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협조해달라. 영남이 힘들 때 또 호남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은 결국 이웃하고 있는 호남과 영남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 치솟았을 시기 광주시는 병상조차 구할 수 없었던 대구에게 병상을 나눠줌으로써 달빛 동맹의 의미를 빛나게 했고 3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때는 대구 시민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광주로 달려와 재건 작업 등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이 가뭄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내민 손을 광주시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화답하면서 영호남의 우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것은 여의도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 사태의 해법을 물었더니 저마다 생각이 달랐지만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바라보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병훈, 이영석 의원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사안이 당의 근간을 훼손한 만큼 자체 조사 등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정치적 노림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윤영덕, 조어섭, 이용빈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진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빙성 없는 의혹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 분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태 초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던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어떤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조사하고 이러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한때 민주당이었던 양양자 의원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과 검찰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사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속 정당이 없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사태에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하지만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됐지만 이동권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서울 지역 지하철에선 연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어떨까요? 임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산역에서 12km 떨어진 양동시장역으로 가는 길. 지하철 엘리베이터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먼저 보내야만 합니다.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번거롭게 리프트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고장나 있습니다. 역사에서 10여 분을 헤맨 뒤 결국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것도 수시 점검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처음부터 저것부터 점검해 주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상버스 도입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개발 사업 일정 조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 기준 대수의 90%까지 보급됐다지만 차량 한 대당 기사가 1.05명밖에 되지 않아 차고지에 대기 중인 택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운전원이 1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기껏 차를 사놨어도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을 차고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콜택시의 24시간 운행, 심야 예약 제도 폐지, 시도 광역 운행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만이 이 시행령이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오랜 시간 지적되어 문제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무안군청 관급계약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제 무안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8억 원대 관급자재를 공급한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가 군수 선거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 무안군청 공무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솔무공원 인근에서 한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학생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있던 또래 학생들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23일 만에 200만 관람객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박람회장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당초 800만 명 목표를 넘어서 1000만 관람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이후 23일 만에 방문객 200만 명을 넘어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난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하면 2배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이미 목표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주말 숙박률도 올 초보다 1.5배 늘어나는 등 박람회가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람회장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넘어 이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YB 콘서트가 열린 오천 그린 광장에는 2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광장에서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하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처음 왔거든요. 우리 순천에 살면서도요. 근데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손녀딸들이 있는데 진짜 같이 또 오고 싶어요. 올 거예요. 정원박람회 조직위는 다양한 정원 콘텐츠 외에도 편리한 주차와 잡상이 넘는 쾌적한 환경 등을 박람회 흥행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 같은 관람객 유치 속도라면 당초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1000만 명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는 한편 계절에 맞는 정원을 통해 미래 도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박람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해남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각합니다. 주민의견 경청회가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아니 나는 이게 왜 그러냐고. 이 자체가 불만이 있으니까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해남군 산이면 부동지구에 5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는 사업 주민설명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산이면 이장단과 해남군이 합의에 개최했지만
청년회 등 반대 측 주민들이 봉쇄하고 나선 겁니다. 반대 측은 설명회가 개최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농지 보존을 위해 사업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자리를 만든 거지만 아까 누구 이장님 말씀하셨지만 드러나 보자. 이 모든 것이 들어본 순간 이 사람들은 양력이 올라가 버려요. 해남군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자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저는 우리 상임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회를 안 듣고 손해본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남군은 사업 절차를 주민들이 알아야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후 찬반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설명회 청취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협의 어떻게 구성하냐? 해남군 7명, 상임위원 반대 7명, 공익요원 7명 이렇게 해서 20명 구성하게 됐거든요. 1시간 30여 분간의 논란 끝에 해남군과 반대 측 주민들은 상임위원 40개 마을별 설명회 개최에 합의하고 해산했습니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추진하는 부동지구 태양광 발전 시설은 500메가와트 규모, 산업부의 집적화 단지 지정을 받으면 REC 0.1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연간 85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이 가운데 연간 57억 원을 상임위원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하고 28억 원을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군 신이면 그린솔라 1단지 4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집적화 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강진에 있는 해남 윤씨 문중의 제각인 영모당과 추원당이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330년 전 지어진 건물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재사용 건물이 보물로 지정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 도안면에 자리 잡은 해남 윤씨 문중의 재사용 건물 영모당입니다. 숙종 13년인 1687년에 건립됐지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물고기 장식, 행랑채의 부엌 천장에 있는 환기용 소슬 지붕 등이 당시 지방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간체가 이게 디귿자로 그 앞마당을 아주 편안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은 우리나라 제일건축에서 전혀 없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내부는 기둥을 없앤 강당 형식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게 꾸며졌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덕에 3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마다 해남 윤씨 문중의 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추원당 역시 해남 윤씨의 제각으로 당시 고산 윤선도를 중심으로 1649년 건립됐습니다. 숙종 28년에 새긴 족보 목판 93점이 보관돼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인정해 문화재청은 이들 두 제각을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영모당, 추원당이 강진군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안동 등 영남 지역의 많은 제각들이 민속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달리 처음으로 국가 보물로 지정된 강진의 두 제각. 강진군은 다산의 외가이자 해남 윤씨의 상징인 영모당과 추원당을 다산초당과 연계한 강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광주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 입지 공모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650톤 처리 용량의 친환경 자원 회수 시설로 부지 면적 6만 6천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구와 개인, 문중 대표와 단체 등에게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광주시는 입지 일대에 최대 800억 원을 투입해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수건사업 추진비와 자치구 교부금으로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어제 영산강 수질 개선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 의회는 앞으로 영산강 수질 오염 실태 파악과 수질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중앙부서 지원 건의 등 현장 방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기업들은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회원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90% 이상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자사 경영에 보통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에 그쳤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경영 위험 부담 완화를 가장 기대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업들은 원청 기업의 거래처 변경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어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걷히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직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 4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에서도 6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오늘 낮 기온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